미투, 힘투. 나도 성범죄 피해자. 나는 무고한 피해자. 우리나라 지수별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면 성불평등 지수는 0.058점, 성격차 지수는 0.672점입니다. 성불평등 운동의 시작, 미투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투라는 용어가 사회적 메시지를 담게 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 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는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던 13세 소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녀를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당시 그 소녀에게 미투라고 말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후 버크는 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이라는 NGO를 운영하여 10대 소수자 소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타라나 버크를 2017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며 그녀를 침묵을 깬 인물이라 표현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은 각계에서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음악계, 과학계, 스포츠계,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분야와 나라는 다르지만 모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 및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성폭행 파문으로 법정에 오른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 최여비설에 갇히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1심 무죄 판정을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여비설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상 성폭력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법정 밖에선 펜스롤과 힘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백래시가 미투 운동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젠더 갈등은 곧 젠더 전쟁으로 이어져 급기야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두 본질은 까먹고 서로를 혐오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투 운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창설자인 타라나 버크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과연 이 싸움에서 승자는 존재할까요? 젠더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알아봅시다. 우선 우리 모두 서로의 혐오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서로의 오래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확산돼 있는 젠더 권력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포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어떤 입장이든 인권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평등이라는 대의를 위해 특정성을 혐오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성평등에 대한 당신들의 인권 감수성은 어느 곳을 가리키고 계신가요? 인권에 대해 더욱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정우 작가님의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책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